만약에요, 100년 넘게 그것도 현역 의사로 건강하게 살아온 분한테 직접 건강 비결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뭐 이게 좋더라 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진짜 지혜 말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101세에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평생 지켜온 습관들을 담은 책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책에 담긴 수십 가지 습관들 속에서 진짜 정수만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신의 건강 비결은 무슨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주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단순한 습관들을 세 가지 큰 줄기로 나눠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움직이는가? 둘째, 무엇을 또 어떻게 먹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무엇을 피하는가?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기부터 시작해보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전에 이분의 하루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 있더라고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인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침 6시 반 기상, 10분 체조, 오전 진료,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정확히 40분간의 낮잠까지 거의 평생을 이 루틴대로 살아왔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저는 아침에 10분 더 자려고 알람이랑 사투를 벌이거든요. 101세의 저런 루틴을 매일 지킨다는 건 와, 존경스럽다 못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비현실적인 반복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인 자율신경계 때문이에요. 아, 자율신경계요? 네. 우리 몸에는 이제 흥분과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둘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춰야 건강하거든요. 그렇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시소의 전환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푹 자고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싹 켜지면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요즘 사람들 생활 패턴이 워낙 불규칙하니까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 단순한 원칙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죠. 일과 중에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낮잠이었어요. 사실 저만 해도 낮잠 자면 오늘 하루 망쳤다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괜히 밤에 잠 못 잘 것 같고 게을러진 기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일과에 딱 다가놓고 필수 의식처럼 여긴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영리한 전략적 휴식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저자는 15분에서 30분, 길어도 40분을 넘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너무 길게 자면 안 되는군요. 네,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일어나기 힘들고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한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26분간 낮잠을 자게 했더니 임무 수행 능력은 34%, 각성도 그러니까 주의력은 54%나 향상했다고 합니다. 와, 54%나요? 네, 오후 2, 3시쯤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인데 이때 뇌를 잠시 껐다 켜주는 거죠. 하루를 거의 2번 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뇌를 잠시 껐다 켠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01세 의사의 운동법이라길래 그냥 소소하게 걷기 정도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했어요. 매일 30분 산책, 15분 일광욕, 그리고 아침에 침대에서 하는 5분 하체 체조까지. 여기서도 중요한 건 각 운동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책은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고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이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체 근력 약화인데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큼 이걸 막는 좋은 예방법이 없는 거죠. 넘어질까 무서워서 안 나간다고 하면 근육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요. 일광욕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하지만 요즘엔 피부과 의사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365일 바르라고 하잖아요. 피부 노화와 피부암 위험 때문에 햇볕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적처럼 여겨지는데 매일 15분씩 쬐라는 건 좀 상충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용량이에요. 용량이요? 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죠. 저자가 말하는 건 몇 시간씩 해변에서 태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 가볍게 쬐라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째, 흐트러진 생체 시계를 리셋해서 밤에 잠이 더 잘 오게 하고, 둘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아, 비타민 D. 네, 칼슘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분은 위암보다 이득이 훨씬 큰 최적의 복용량인 셈이죠. 최적의 복용량이라니 정말 의사다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운동 파트에서 정말 제 뒤통수를 치는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과한 운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요즘 헬스장 가면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 거의 신조처럼 여겨지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과요불급의 지혜입니다. 저자는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과열되면서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요. 활성산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면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종목의 프로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은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건강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이라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되는 말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식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부분도 있지만 정말 상식을 뒤엎은 내용이 많아서 아주 재밌었어요. 우선 채소 먼저 원칙. 이건 비교적 익숙한데요. 네, 식사할 때 다른 것보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는 습관이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일종의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방어막이요? 이 몸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분비도 조절돼서 비만이나 당뇨병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자는 하루에 15종류 이상 총 350g의 채소를 먹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니 그 양도 상당하죠. 역시 채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건강 비결인데 사실 이분의 식단에서 정말 제 상식을 깨트린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채소가 아니라 고기였습니다. 요즘 건강 좀 챙긴다 하면 다들 채식이나 비건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100세 넘은 의사가 오히려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매일 먹으라고 말하는 건 지금의 웰빙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젊음과 건강을 위해 따르는 유행이 어쩌면 노년의 건강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죠.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쉽게 살이 찌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앞서 말한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이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요. 특히 붉은 고기는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도 맥락이 중요해요. 저자가 인용한 일본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고기를 80g 정도 먹는 노인 그룹이 40g 미만으로 먹는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무려 43%나 낮았다고 해요. 43%나요? 와. 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풍부하거든요. 물론 과도한 지방 섭취는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저자는 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삶거나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즉, 영양 과잉인 젊은 세대에게는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계속 빠져나가는 노년기에는 오이를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와, 세대에 따라 건강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고기뿐만 아니라 식단이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발효식품, 건강한 지방,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은 약선 수프까지 챙겨 먹는다고요? 네, 식단을 통해 몸 전체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모습이죠.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관리하고 매일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먹어서 오메가9 지방산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습니다. 특히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의식 동원 사상을 바탕으로 십전대보탕 같은 한방 재료를 넣은 수프로 몸의 기력을 보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매 끼니를 내 몸을 위한 처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사가 하지 않는 것, 즉 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건강 전문가들 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금지 목록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금지 목록은 놀라울 정도로 짧고 명확했습니다. 딱 하나, 바로 단 것, 그러니까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식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살이 쪄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또다시 혈당에 있어요. 아, 또 혈당이군요. 네. 식사 사이에 과자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금방 다시 허기를 느끼게 만들고 또다시 단 것을 찾게 되죠. 이게 바로 가짜 배고픔과 간식 중독의 악순환입니다. 저자의 지론은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시간에 3끼 식사를 영양균형 맞춰 제대로 하면 사실 간식을 찾을 만큼 배고플 일이 없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식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고기 이야기보다 더 큰 반전이 나옵니다. 그는 요즘 최고의 유행인 당질 제한, 즉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본인 역시 매일 밥과 면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하고요.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균형이라는 메시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탄수화물은 거의 공공의 적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분해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 결국 또 근육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고기를 매일 먹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 근육을 탄수화물 안 먹어서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육 손실은 노년기의 치명적인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저자는 밥과 국수 같은 주식이 자신의 왕성한 활동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극단적인 유행을 따르기보다 우리 몸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라는 거죠. 즉, 채소 먼저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는 막되 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해서 근육을 지켜라. 이 모든 습관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결국 장수의 비결은 어떤 놀라운 신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작은 습관의 꾸준한 반복이었습니다.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과하지 않게 움직이고 극단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공급하는 것.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습관들이 돈이 많이 들거나 실천하기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잖아요. 점심 먹고 사무실 주변을 15분 산책하거나 식사할 때 샐러드부터 먹는 것처럼요. 어려운 걸 하나 하는 것보다 쉬운 걸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이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매일 아침 그 목표를 새롭게 다진다고요. 어쩌면 이것이 그가 이 수많은 단순한 습관들을 10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습관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실천하기 쉬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